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안녕하세요. 믹스존 K 김영중입니다. 오늘은 12일 열렸던 전북현대와 광주FC와의 경기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경기는 전북의 2대1 승리로 끝났는데요. 이로써 전북은 7라운드 만에 시즌 첫 승을 거두었고 광주는 5연패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리뷰했던 지난 라운드 김천 상무와 광주FC의 경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는 전북이 김천이 지난주에 했던 그런 광주 제어 방법을 잘 참고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경기가 펼쳐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광주는 이번 경기에서도 후반과 3선을 활용한 빌드업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려 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와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포메이션상 투톱에 위치했던 이희균 선수가 전북이 빌드업을 할 때는 투톱으로 나온 빅톨과 함께 전방에서 라인을 지키고 있었지만 광주의 공격 시에는 좌측 풀백 혹은 3선에 위치하며 빌드업에 가담하게 된 것인데요. 이는 아마 징계로 출전하지 못한 안영규와 호주 23세 대표팀에 차출된 포포비치의 센터백 조합 부재 때문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광주는 이날 조성권과 김승우의 센터백 조합으로 나왔는데요. 두 선수의 빌드업 능력이 주전 선수들에 비해 떨어지다 보니 볼 운반 능력이 좋은 이희균을 후방에서부터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전북은 이런 빌드업 자체를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광주 센터백이 공을 잡으면 3선에 최대 5명의 선수를 배치시키며 3선으로의 볼 투입을 막았는데요. 광주는 이러한 전북의 벽에 막히며 또다시 측면으로 공격을 진행시켜야 했습니다. 영상과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경기 초반인데요. 광주의 센터백 빌드업 시에 전북 선수들이 압박을 그렇게 심하게 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선을 강하게 묶으려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3선으로 나왔던 정호연 선수가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가며 빌드업에 관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도 전북의 전방 공격수와 미드필더들이 광주의 3선을 견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3선의 정호연에게 볼이 투입되더라도 송민규가 강하게 압박해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광주는 원하는 대로 빌드업이 되지 않자 측면으로 길게 뿌리는 패스를 시도하는데요. 이마저도 준비가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넓게 벌려선 두현석이 정호연의 패스를 받았지만 가브리엘이나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결국 성공 확률이 떨어진 크로스로 이어지고 말았네요. 이정효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센터백 조성권 대신 박한빈을 교체 투입했는데요. 아마 전반전에 후방 빌드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 미드필더 출신으로 패싱력이 더 나은 박한빈을 센터백으로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 때에도 이정효 감독은 전반전 센터백에서 경기를 잘 못 풀어준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 초반에도 광주의 후방 빌드업은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김승우의 패스는 끊기며 역습을 허용했고요. 이 장면에서도 전북의 압박에 막히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록 전북의 파울이 선언되었지만 자칫하면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진 빌드업 상황에서도 이희균이 볼을 빼앗기며 크로스까지 허용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광주는 경기 내내 이정효 감독이 원하는 그리고 광주가 원래 잘하던 플레이가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후반 막판에 중원의 숫자를 좀 늘리면서 동점골을 따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불안한 빌드업으로 패배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또 전북이 전략적으로 잘 준비한 점은 현재 광주 축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가브리엘 선수를 잘 봉쇄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전북은 이재익, 박진섭, 정태욱, 김태환의 4백으로 나섰는데요. 공격 시에는 우측의 김태환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3백 형태를 띄었고 좌측의 이재익은 김태환만큼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이는 가브리엘에 대한 수비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한데요. 김진수가 퇴장 징계로 나오지 못한 점도 있었지만 피지컬이 좋은 가브리엘을 파워가 좋은 이재익으로 막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재익은 후반 33분 교체 아웃될 때까지 가브리엘을 전담 마크하면서 박원재 감독 대행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고요. 전반에는 득점까지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반면 광주는 원하는 플레이가 나오지 못한 이유로 주전 선수들의 공백을 잘 메꾸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이날 광주는 골키퍼 김경민과 센터백 안영규 선수가 퇴장 징계로 나오지 못했고 또 다른 센터백 포포비치 선수가 호주 23세 대표팀에 차출되면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센터백 두 선수의 공백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방 빌드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골키퍼까지 공백을 느끼면서 그런 점이 광주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김경민 골키퍼 대신 이준 골키퍼가 지난 김천전에 이어서 또다시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이준 골키퍼는 전반부터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골대를 비우고 나온 이준 선수가 클리어링을 완벽히 하지 못했고 프리킥을 내주는 상황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이 프리킥 상황에서 불안한 퍼칭 처리가 나오면서 실점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재익의 이 득점은 전북의 올 시즌 첫 번째 선제골이기도 했죠. 또 지금 이 장면처럼 이렇게 수비수들과 호흡도 안 맞는 장면이 종종 나왔습니다. 결국 자신감이 떨어진 이준 선수는 경기 막판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대1로 후반 추가 시간에 돌입된 상황에서 광주 수비는 무리한 빌드업을 시도하다가 이준 선수가 타이밍을 놓치면서 볼을 빼앗겼고 결국 결승골을 내주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끝나고 자책하는 모습에 마음이 좀 아팠는데 하루빨리 털어버리고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광주는 후방에 중요한 세 선수가 동시에 없는 상태로 경기를 치러야만 했는데요.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얇은 선수층 또는 가장 적은 예산 이런 문제와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이 좀 하나 있는데 광주가 현재 5연패를 하고 있는 중에 당연히 이정효 감독이 이제 가장 큰 부담을 느낄 것 같기도 한데요. 선수 중에는 아마 이희균 선수가 꽤나 많은 중압감을 받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반에 이희균 선수는 후반까지 내려가서 빌드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게 전술적인 지시였는지 아니면 선수 자신의 판단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팀 내 핵심으로서 이 팀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날도 많은 활동량으로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또 실수도 많이 나왔습니다. 전반에 삼선에서 볼을 빼앗기면서 이영재 선수에게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내주기도 했고요. 또 자신이 슈팅 찬스를 잡았을 때는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간 나머지 찬스를 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마 시즌 전부터 이정효 감독이 핵심 선수로 자신을 손꼽았기 때문에 최근 팀의 부진을 에이스로서 극복하려는 그런 부담을 너무 많이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날 승리로 전북은 승점 6점이 되었고 최하위 탈출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조만간 새 감독이 발표될 것 같은데 새 감독 부임 전에 첫 승을 통해서 좋은 분위기로 만들었다는 게 전북에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 광주는 5연패에 빠지게 되었네요. 지난 김천전 끝나고 이정효 감독은 광주의 색깔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날도 큰 틀에서 기존의 광주 축구와 비슷한 그런 축구로 나왔지만 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감독으로서 뚝심 있게 자신의 축구를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광주의 실리 축구 또는 플랜 B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